또 축구도 시작 5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시작 기초, 이 기본을 정말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 공정 과정의 끝 과정에서 네. 이게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그 기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한지, 뭐가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이거 패시브하우스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을 지을 때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잡석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초 자체가 하부에서부터 측면까지 통기층으로 연결이 돼서 기초가 드라이한 상태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잡석 다짐부터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들어서 들어본 말로는 기초는 건축주가 별도로 해야 된다. 모듈러 공사에서 기초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책임을 안 지겠다. 기초가 위에 건축물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유기체인데 기초를 따로 해놓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공하는 분들께서도 기초와 위에 건축물의 구조체가 한 시공업체가 해야지만이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최종적인 또 목표는 네. 독일 PHI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정석으로 했을 때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다. 네, 그걸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또 한 번 제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지금 실험을 또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초공사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네, 기초공사 지금 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일단 그 기초 하부에 지난번에 잡석 돌멩이 깔아져 있고, 그 위에다가 비닐 깔고, 그 위에다가 버린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네. 근데 그때서부터 레벨을 잘 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충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단열재를 깔아야 되는데 그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를 하죠. 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럼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이 단열재를 잘 깔아 그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조처럼 벽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다 단열재를 끼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이 수조를 만드는 이 구조에서 한 300~400만 원 정도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포커스가 아주 혁신적인 금액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거잖아요. 최저 비용으로. 지금 너무 금액이 올라가지고 지금 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게 혁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수조를 만들지 않고 네. 이제 먼저 기초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다 타설을 한다. 그리고 후에 그 XPS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가설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이 집의 최종적인 또 목표는 네. 독일 PHI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정석으로 했을 때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다. 네, 그걸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또 한 번 제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지금 실험을 또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련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사전에 저희 제작진과 함께 촬영을 했던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관들이 지금 여기 화장실이거든요. 네. 화장실에서 배관들이 전부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기초 단열재가 중간에 끊어져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기초 콘크리트 두께가 총 다 해서 400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이렇게 경사를 줘서 구배를 줘야 되는데 네. 이 400 두께 안에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 아래 여기 단열재 구간까지 통과해서 그 구배를 잡아주면 나중에 배수가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 단열재가 만약에 100mm나 150mm라면 저렇게 파버리게 되면 단열재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께를 200mm의 단열재를 썼기 때문에, 그것도 100mm 두 겹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될 때 유리한 겁니다. 나머지 100mm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손상이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단열이 열교가 심하게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좀 연구를 했고, 또 이것도 또 우리
시청자들이 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그 화장실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오수나 정화 네, 네.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그 배관을 매립하기 위해서 네. 그 바닥 단열을 이제 잘라냈는데 그렇죠. 그 두 틈을- 겹이 있기 때문에 아. 문제가 없는 거죠. 아,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점이 네. 해결이 된다라고 네, 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다 보여드리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둘러보니까 네. 이 그 단열재와 단열재를 이렇게 잇는 네. 뭔가 그 테이프 같은 네.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거를 또 설명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 같이 한번 영상을 일단 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테이프가 좀 회색으로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물론 우리가 단열재를 두 겹을 겹쳐서 했기 때문에 틈이 좀 있어도 그 콘크리트가 그 아주 땅까지 통과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진 곳에 콘크리트 들어가면 그것도 약간 선형 열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틈 부위를 테이프로 붙여주는데 이것은 굳이 기밀 테이프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접착력이 어느 정도 타설하기 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거 쓰면 되고요. 이걸 갖다가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적당히 해서 덮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초 때 아주 중요하게 검칙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공하신 분들이 잘 되도록 자꾸 체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 건축사님하고 네. 뭐 기존에 여러 군데의 현장들을 둘러보고 네. 뭐 다는 아니지만 네, 네. 뭐 지금까지 쭉 했던 이 패시브하우스 방송 중에서 이 과정은 제가 사실은 처음 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동안 이걸 해왔던 건가요? 이 공정 때 찍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하.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테이핑을 하려고 했어요. 먼저 시공자가. 근데 제가 여기 없었는데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죠. 뭘로 하실 겁니까? 했더니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접착력이 타설할 때까지 잘 유지가 되냐, 그러니까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제가 별도로 할 테니 놔두세요라고 하고 제가 테이프를 사갖고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테이프 작업을 해놔 버렸으면 저는 그 상황을 못 봤을 텐데 예. 충진이 잘 돼 있는 데도 있었지만 중간에 폼이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일부 구간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폼 충진을 요구를 했고 그렇고 나서 제가 이제 전부 다 붙였거든요. 또 약간의 물기가 있어가지고 물도 다 닦아가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잘 지켜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기초라고 하는 게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영상이 또 있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거푸집 네. 폼을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이제 굳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갑이 생겨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잡기 위해서 타이핀을 꽂아서 이게 기초 철근하고 용접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용접하는 과정에서 이 불똥이 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깔아가지고 이게 불똥으로부터 보호할까 했는데 이제 시공하신 분께서 물을 충분히 뿌리면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믿고 일단 해봤는데 이제 용접을 길게 하다 보니까 불똥이 커가지고 이렇게 뚫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크게. 네, 크게 뚫린 게 몇 개 생겨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태그 용접이라 해서 잠깐 하는 방식으로 좀 해라고 하시고 물도 좀 뿌리면서 관리를 좀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구멍이 좀 아주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뚫린 것보다는 약간의 손상은 있지만 크게 뭐 단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정도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그냥 했습니다. 네. 네. 아,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용접 불티가 튀는 바람에 네. 미리 바닥 단열을 해놓은 그 단열재에 네네. 지금 구멍이 이만하게 났어요. 아 그렇게는 안 났고 다 예. 근데 지금 저대로 이렇게 두는 게 네. 어떻게 저게 지금 최선의 방법입니까 지금? 저도 저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시공하신 분께서 물을 뿌리면 저렇게 구멍이 안 난다라고 저도 한번 믿어보고 예.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어. 근데 보다 보니까 저건 아닌 거예요. 저가 봐도. 그래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처음 저기만 구멍이 좀 크게 났고 나머지는 최소한 적게 나도록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표준화된 시공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제가 열심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선방을 했지만 우리 다른 현장에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해라는데 건축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 불티가 튀면 네. 이 단열재에게 녹지 않도록 하는 불티 방지망, 이제 그 불티 방지 포,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부 다 바를 필요는 없고 단열재의 테두리 부분, 용접이 다 테두리 쪽만 이제 하는 거니까 그쪽만 쭉 불티 방지포를 이렇게 붙여주면 미리 그러면 저희가 용접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앞으로는 이 공법에서의 표준화된 도면으로 만들 거고 시공팀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공이 잘 되도록 좀 당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배관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패시브하우스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삥 둘러서 기초 단열재에도 단열을 감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전기 배관이랄지 설비 배관이 여기저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 부분마다 단열을 꼼꼼하게 보강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그쪽만 정말 신경 써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공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잘 시공이 되는지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기는 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는 2층 건물이거든요. 2층에서도 전기선을 써야 되고 또 뭐 통신선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뭐 피트를 구성해서 올라가서 중간에서 또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 경우는 목구조가 사이사이에가 비어 있거든요. 모든 곳이 설비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벽이 서 있을 자리, 여기가 벽이 들어가거든요. 이 벽이 서는 자리를 딱 위치를 정해놓고 그 중간중간에 2층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1층에 쓸 것도 맞추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기초할 때부터 잘 해놓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 뭐 번거롭거나 더 일이 더 많아지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설비 배관을 잘 올려놓는 것도 전체적인 공사비를 아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오늘 구독자분들 굉장히 엄청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시작이 모든 이 공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절반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축구도 시작 5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 시작 기초, 이 기본을 정말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공정 과정의 끝 과정에서 이게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한지, 뭐가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이거 패시브하우스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을 지을 때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잡석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초 자체가 하부에서부터 측면까지 통기층으로 연결이 돼서 기초가 드라이한 상태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잡석 다짐부터가 너무 중요한 거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었어요. 근데 기초 하부에 뭔가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설비 배관 위치랄지 이런 것들도 기초 때 다 매립이 돼버리고 나면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큰 공사입니다.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저는 이 기초에 보시겠지만 뭐 철근하고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저 전선 배관들 맞아요. 이런 파이프들 보이시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으로 따지면 뭐냐면 전기선이 다니는 것은 혈관. 예. 그다음에 통신 같은 것은 신경. 그리고 우리가 급수. 이런 급수 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 설비. 그럼 오장육부. 네. 맞아요. 사람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물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잘 갖추고 있는 건강한 신체와 이걸 중간에 수술을 해가고 잘라서 입고 어떻게 되세요? 불편하지. 건축물도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상태에서 그런 위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 또는 1층뿐만 아니라 2층의 배관은 또 어떻게 1층에 연결될 건지도 기초에 다 결정되는 거고 에어컨의 실외기 위치까지도 그때 전선이 다 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다 노출 배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셔야지 요즘 들어서 들어본 말로는 기초는 건축주가 별도로 해야 된다. 모듈러 공사에서
기초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책임을 안 지겠다. 기초가 위에 건축물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유기체인데 기초를 따로 해놓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공하는 분들께서도 기초와 위에 건축물의 구조체가 한 시공업체가 해야지만이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뭐 논란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많이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독일 PHI 그 패시브 하우스 기준과 우리나라의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의 차이점, 그 차이점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협회 또는 뭐 단체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뭐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또는 뭐 세미 패시브 하우스, 준 패시브 하우스, 뭐 패시브 하우스 스타일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리가 있지만 자칫 위험할 수가 있죠. 그 아닌 것을 패시브하우스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나라의 기후 데이터 그리고 그 나라의 해발 고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에너지 계산을 해서 가장 적정값을 적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순천 같은 경우하고 강원도하고는 단열값이 달라요. 예, 순천은 더 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20cm만 해도 되는 거예요. 강원도 뭐 추운 지역이면 30cm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별 기후 데이터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제 표준을 지키면 그 나라별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형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뭔가 기준을 바꿔버리면 국제적인 표준을 바꿔버리면 이제 그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막상 살아보면 패시브하우스가 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쾌적함이랄지 에너지 세이빙이랄지 경제성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우리나라 좀 단어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정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건축주에게 이익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정석으로 했을 때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다. 예, 그걸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또 한 번 제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지금 실험을 또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패시브 하우스 혁신을 담다. 초저 비용으로 최고의 기능,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무엇보다 독일 PHI 인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께서도 꼭 지켜봐 보시면서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편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